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 자세히 들여다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날을 잘 맞춰서 나와주셨어요. SK하이닉스가 시총 200조를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회복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의 서막일지 아니면 조금 더 숫자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될지 이번 주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죠. 맞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사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 정전 합의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게 반도체주 좀 이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26일 새벽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배경은 그렇다면은 대외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플러스 이제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기대에 올랐다. 네.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님도 계속해서 좀 높여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점만 좀 높여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마이크론 이번 분기에도 저도 역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 수요에 따른 HBM과 DDR5 역시 좀 수요가 확대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DDR4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 정상화 흐름이 좀 작용을 하면서 ASP와 출하량 모두 좀 개선이 됐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3 12단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이제 반영 여부가 좀 주요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황풍향계라고도 많이 불리잖아요. 네. 자, 지금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 9조 원, 삼성전자는 6조 원 초중반대 정도로 2분기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과의 좀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디램 낸드 가격이나 재고 수요가 이제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이 만약 가이던스를 좀 상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업황 개선이 일회성이 아닌 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 역시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움직임에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부여했던 중국 내 공장용 수출 승인 철회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 이것도 투심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에 이제 이번 조치가 실행이 되게 되면 별도 승인을 이제 거쳐서 장비를 또 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설비 증설이나 업그레이드가 좀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다만 이 조치로 인한 국내 반도체 업체의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가장 높은 단계로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삼성전자 시안팹이나 하이닉스 이제 그 우시팹의 선단 장비 반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일부 공정 노후 장비만 운용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지금 기존 공정 유지에 필요한 장비까지 반입을 제한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큰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기존 공정 유지에 쓰이는 장비까지 이제 제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발 이슈 리스크는 다소 좀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자, 최근 또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요. 새 정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도입 가능성,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면은 바로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장을 연구원님은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좀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연산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와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뭐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니즈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또 SK그룹이 AWS와 7조 원 규모로 울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뭐 뉴스를 발표하고 나서 네. 관련 업체들도 주가가 오르는 거를 확인하셨을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AI 열풍이 곧 하드웨어 열풍 확산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는데 지금 보면 반도체 업황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DDR4, DDR5, DRAM 가격 상승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미국 관세 불확실성 플러스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좀 기대감을 갖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네, 사실 하반기 지금 이제 수요 관련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DDR4 가격 급등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의 어떤 트리거라기보다는 공급 감축 그리고 이제 모듈 단에서의 재고 비축 수요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구형 CPU 플랫폼이나 중국 쪽에 있는 디바이스 모델들이 DDR4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메모리 3사뿐만 아니라 CXMT까지 이제 단종을 예고하면서 라스트 바이 수요가 좀 폭발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뭐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분기에 분명히 뭐 풀인으로 인한 이제 수요 앞당기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뭐 글로벌 경기 개선과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하반기 수요가 조금 더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촉각을 세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환경일수록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이제 이런 양극화된 수요 속에서도 계속해서 증익이 가능한 업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또 증익이 좀 증가가 기대되는 탑픽 종목 네, 하이닉스입니까? 네, 하이닉스입니다. 네, 소부장보다 하이닉스가 계속 더 잘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소부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거는 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의 뭐 퍼포먼스 차이도 좀 있을 거라고 보기는 네네. 하는데요. 일단 이 하반기에 엔비디아 GB300의 본격적인 좀 양산 출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빅테크의 AI 캐펙스 역시 하반기에 좀 집행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AI 관련주들이 좀 잘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국내 반도체, 하드웨어에서 AI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더 좀 잘 가고 그러고 나서 중소형주가 좀 따라갈 거라는 느낌은 이제 아직은 좀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6월은 2026년 엔비디아 HBM 공급 물량에 대한 계약이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HBM4의 공급 논의도 같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HBM4 같은 경우에 이제 원가 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최소 30~40%의 ASP 상승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4 모멘텀이 좀 열리면서 주가가 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최선호주로 골라주셨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겠어요. 코스피 대비 이제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아웃퍼폼이 너무 강하니까 또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신 건데 그럼에도 중소형주에서 이 종목의 흐름은 놓치지 말자라는 종목 하나 또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 캐펙스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가 공격적으로 뭐 나오지도 않고 또 가동률도 좀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인데요. 테스요.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CXMT의 디램과 낸드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신규 증설에 모두 수혜를 받는 업체입니다. 팔방미인이죠. 네. 네.
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39% 가까이 성장을 할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비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에 더해서 SNS텍이라는 종목은 소재에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향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규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부장 안에서는 또 두 종목 이렇게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다음 달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